송변의 회생 파산 들어와! 안녕하십니까. 회생 파산 들어와 홍인석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개인 파산 기각 사유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채무자에게 개인 파산 기각 사유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지 못하고 파산 절차 기각 결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 파산 기각 사유가 있으면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가 내려지는 것이 아니라 파산 절차 기각 결정이 내려질 수 있다는 것이죠. 개인 파산 기각 결정을 받게 되면 굉장히 당혹스럽습니다. 최종 면책 결정을 받으려는 목적이 초기에 무산되어 버리기 때문이죠. 그러나 개인 파산 기각 사유를 미리 알고 기각 사유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한다면 기각을 받지 않고 파산 면책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개인 파산 면책을 신청하려는 채무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채무자회생법 제309조에 규정되어 있는 파산 기각 사유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채무자회생법에 규정된 기각 사유는 크게 7가지입니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개인 파산 신청인이 절차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하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절차 비용은 인지대, 송달료, 개인 파산 관제인 선임 비용을 말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인은 이 절차 비용을 미납하지 말고 모두 납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채무자가 법원의 개인회생 절차나 회생 절차에 해당하는 기업회생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개인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채무자회생법은 개인 파산보다는 개인회생이나 기업회생을 더 우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셋째,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지 않으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파산 원인이란 파산 선고를 내릴 수 있는 원인을 말하는 것으로서 지급불능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5조 제1항은 채무자가 지급을 할 수 없을 때, 즉 지급불능 상태에 있으면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급불능 상태에 있다면 파산 원인이 있으므로 파산 선고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지급불능이란 말이 무슨 의미인지 잘 모를 수 있으므로 좀 더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급불능은 채무자가 변제 능력이 부족하여 즉시 변제해야 할 채무를 일반적, 계속적으로 변제할 수 없는 객관적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지급불능은 부채 초과 상태에 있는 것을 말합니다. 채무자는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 초과 상태에 있기 때문에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없어서 지급불능 상태가 됩니다. 채무자의 부채가 재산보다 더 많은 부채 초과 상태라는 것을 계산할 때 채무자의 재산은 전체 재산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하고 남는 재산을 말합니다. 채무자의 총 재산 중에서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보다 채무자의 부채가 더 많다면 부채 초과 상태가 됩니다. 이런 부채 초과 상태가 되면 원칙적으로 지급불능이 되죠. 반대로 채무자의 총 재산 중에서 압류금지 재산과 면제 재산을 제외한 나머지 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다면 부채 초과 상태도 아니고 지급불능 상태도 아닙니다. 재산이 부채보다 더 많다면 채무자는 재산으로 부채를 전부 갚을 수 있으므로 굳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할 필요도 없고 개인 파산 신청 자격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부채 초과 상태가 아닌데도 채무자가 개인 파산 신청을 했다면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자신이 부채 초과 상태인지를 잘 살펴서 개인 파산 신청이 인정될 수 있는지를 검토해보고 개인 파산을 신청해야 합니다. 개인 파산 신청 자격에 대하여 좀 더 알고 싶으신 분들은 앞전에 올린 동영상을 반복해서 시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구독. 넷째, 개인 파산을 신청한 신청인이 소재불명인 때에는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소재불명은 연락도 되지 않고 어디에 거주하고 있는지도 모르는 행방불명 상태를 말합니다. 신청인은 소재불명 상태가 되지 않도록 거주하고 있는 주소나 연락처 등을 정확히 기재해서 법원에 제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섯째, 개인 파산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실무상 신청이 성실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는 크게 2가지입니다. 그중 한 가지는 신청인이 법원으로부터 파산 신문 기일 통지를 송달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신문 기일에 불출석하는 경우에
법원은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보고 파산 신청을 기각하고 있습니다. 또한 신청인이 개인 파산 신청을 한 후 파산 선고기일에 출석하라는 통지를 받고도 2회 이상 불출석하는 경우에도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한 후 법원의 신문기일이나 파산 선고기일, 집회기일에 출석해야 합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채무자가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의 기재사항을 누락하거나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회생법 제302조, 대법원 규칙 제72조 등에는 개인 파산 신청서와 첨부 서류, 자료 제출 목록 등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법원 홈페이지 등에는 채무자가 개인 파산을 신청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들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와 그 첨부 서류인 진술서, 채권자 목록, 채권자의 주소, 재산 목록, 현재 생활 상황,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목록에 대하여 각 샘플 양식이 있습니다. 채무자가 제출을 해야 할 개인 파산 자료 제출 목록도 있습니다. 법원 홈페이지 등에 있는 샘플 양식 등을 참조하여 개인 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고 그 첨부 서류 등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하였는데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의 기재 내용을 노력하거나 서류 등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 법원으로부터 보정명령이 나올 수 있는데, 채무자가 법원의 보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응하지 않으면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어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와 첨부 서류, 자료 제출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여섯째, 법원은 채무자에게 파산 원인이 존재하는 경우에도 파산 절차의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신문을 거쳐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의 개인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될 수 있는 경우는 크게 두 가지입니다.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벌고 있는 가용소득이 상당히 됨에도 불구하고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개인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와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파산 절차의 남용과 관련된 이 두 가지를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벌고 있는 가용소득이 상당히 되는 경우입니다.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벌고 있는 급여나 영업소득에서 제세 공과금과 생계비 등을 공제하고 남는 가용소득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는 개인 파산을 신청할 것이 아니라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해야 합니다. 우선 개인회생 절차나 일반회생 절차를 진행하고 개인회생 절차나 일반회생 절차가 폐지되었을 경우에 개인 파산 신청을 고려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가용소득이 상당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채 초과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신청하지 않고 곧바로 개인 파산을 신청한다면 법원은 개인 파산 신청이 파산 절차를 남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아 개인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개인회생이나 일반회생을 잘 모르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을 간략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회생법 제3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회생 절차를 말합니다. 개인회생은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벌고 있는 총소득에서 제세공과금과 생계비 등을 제외하고 남는 금액, 즉 가용소득으로 3년 내지 5년의 기간 동안 매달 개인회생 변제금을 납부하면 법원은 채무자에게 면책 결정을 내리는 것을 말합니다. 개인회생 면책 결정을 받고 면책 결정이 확정되면 채무자의 채권자에 대한 잔존 채무가 면제됩니다. 회생 절차는 채무자회생법 제2편에서 규정하고 있는 회생 절차를 말합니다. 기업회생 절차라고도 말하죠. 회생 절차는 법인회생, 일반회생, 간이회생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일반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진행하는 회생 절차를 말합니다. 일반회생은 개인 채무자가 제출한 회생계획안에 대하여 관계인 집회에서 회생 담보권액의 4분의 3 이상, 회생 채권액의 3분의 2 이상이 찬성하면 법원은 회생계획 인가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회생계획 인가결정이 내려지면 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액은 면제되고 나머지 채무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변제되거나 채무 변제 기한이 유예되는 것으로 권리 변경됩니다. 일반회생에서 개인 채무자가 제출하는 회생계획안은 채무자의 채무 중 일정액은 면제하고 나머지 채무는 10년 이내의 기간 동안 분할 변제되거나 채무 변제 기한이 유예되는 것으로 정한 계획안을 말합니다. 여하튼 채무자가 계속적으로 벌고 있는 소득이 있고 그 총 소득액 중에서 제세 공과금과 생계비를 공제하고도 남는 가용소득이 상당히 있는 경우에 채무자가 먼저 개인회생 신청이나 일반회생 신청을 하지 않고 곧바로 개인파산 신청을 한다면 법원은 파산 절차를 남용한다고 보아 개인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습니다. 또 다른 한 가지는 개인파산 신청을 한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개인파산 신청을 한 경우에 채무자에게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 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아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고 판시한 적이 있습니다. 면책 불허가 사유가 있으면 파산 절차 남용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면책 불허가 사유란 채무자회생법 제564조 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면책 불허가 사유를 말합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법원에 허위의 채권자 목록이나 허위의 신청서류를 제출하거나 채무자의 재산 상태에 대하여 법원에 허위의 진술을 하는 경우를 채무자회생법은 면책 불허가 사유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채무자가 이런 면책 불허가 행위를 한 경우에 법원은 채무자의 개인 파산 신청을 기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채무자는 개인 파산 면책 신청서와 첨부 서류, 자료 제출 목록에 기재된 자료를 성실하게 제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구독. 7번째, 채무자가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한 후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최종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한 경우에 채무자가 면책을 받기 위하여 다시 개인 파산 신청을 한다면 원칙적으로 파산 신청이 기각될 수 있습니다.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를 제도의 파산 신청이라고 말합니다. 대법원은 채무자가 다시 파산 신청을 하는 경우, 즉 제도의 파산 신청은 부적법하므로 파산 신청을 기각해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드물기는 하지만 서울해상법원 등 하급심에서는 채무자가 개인 파산 면책 신청을 한 후 파산 선고를 받았으나 최종 면책 결정을 받지 못하여 면책을 받기 위해 다시 개인 파산 신청을 한 사례에서 채무자의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 파산 신청을 기각하지 않고 파산 선고를 내린 후 채무자에게 최종 면책 결정을 내려준 경우도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인 파산 기각 사유 7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채무자가 개인 파산 기각 사유를 미리 알고 기각 사유에 걸리지 않도록 대비한다면 개인 파산 기각을 받지 않고 파산 면책 절차를 계속 진행해 나가는데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을 꼭 눌러주세요. 회생파산 드로아에게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회생파산 드로아 홍인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